안녕하세요. 자, 연암 박지원 허생전 했고 예덕 선생전 했다.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어떻게 해, 허생이? 돈 빌릴 때. 저기 눈을 오만하게 떠야 돼. 오만하게 뜨고 당당하게. 여러분들도 돈 빌릴 때 절대 비굴하게 하지 말고 허생에게서 배워야 돼. 소라, 오만하게 한번 떠봐. 박지원은 좀 배울 게 있으니까. 자, 민홍전 들어가자. 어디 우울증 걸린 사람? 우울증에 걸려 있다. 없죠?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거지. 자, 246쪽 들어가자. 앞부분의 줄거리. 내가 나이 18살에 우울증에 걸려. 그때도 대학 입시가 치열했던 모양이다. 하여간 18살이다. 우울증에다 세목글 쳐봐.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민영감을 소개하였다. 민영감을 동그라미 쳐보고, 자, 민영감은 나의 우울증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찾아온다. 나는 기뻐하며 그와 함께 놀러 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민영감이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어. 민영감이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마침 벗들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즐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민영감은 서로 인사도 나누기 전에 퉁소 부는 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그의 뺨을 치며 크게 꾸짖었다. 자, 파격적인 행동이지. 기억에다가 치료행위라고 적어. 치료행위야. 주인은 즐겁게 놀자는데 너는 어째서 성난꼴로 있느냐. 나는 깜짝 놀라서 그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민영감이 말하였다. 저놈의 눈알이 잔뜩 튀어나오도록 사나운 기운을 품었거든요. 저게 골랜 게 아니고 무엇이겠소. 밑줄 내가 크게 웃었더니.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치료행위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자, 하여간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웃게 만들면 되잖아. 즐겁게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공부도 즐겁게 해야 하고. 민영감이 또 말하였다. 꼭 퉁소 부는 놈만 성난 게 아니라오. 피리 부는 놈은 얼굴을 돌리고 우는 듯하고 장구를 치는 놈은 이마를 찌푸린 채 시름겨운 듯하다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마치 무서운 일이라도 난 듯 아이와 종놈들까지도 웃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었으니 밑줄 이런 음악으로 어찌 기쁠 수 있겠소. 자,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웃어야 되고. 나는 곧 그들을 돌려보내고 민영감을 맞아들여 앉혔다. 그는 비록 몸집이 작았지만 흰 눈썹이 눈을 덮었다. 그가 내 이름은 유신이고 나이는 73살이라고. 73살의 노인이야. 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그리고는 나에게 당신은 무슨 병이 들었소? 머리가 아픈 거요? 하고 물었다. 내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는 또 배가 아픈 거요? 하고 물었다. 내가 또 아니요 대답했더니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병이 아니요. 자, 밑줄 그어. 당신은 병이 아니라오. 자, 병든 게 아니라고 말을 해. 병 이전 단계 원인 진단이라고 적어줘. 원인을 파악을 했어. 배도 아픈 게 아니다. 머리도 아픈 게 아니다. 이거는 병이 아닌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그는 곧 지게문을 열고 문도 열고 들창을 걷어 괴었다. 자, 들창은 요거 이렇게 들었다 닫아봐. 필규야. 들었다 닫았다. 이거 미닫이 창 말고 들창. 자, 그래서 들창을 걷어 괴었으니까 어떻게 돼? 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와. 가을인가 봐. 시간 배경이. 봄바람은 습습한 바람이라고 하고 이 화풍이 습습하여 습기를 머금고 있고 가을바람은 한이바람이다. 쌀의 쓸쓸한 소슬바람이야. 좀 건조한 바람이다. 소슬바람. 소슬하게 불어오자. 병원 갔다 온 거야? 아프지 마라, 준아. 수능 때까지. 저게 어느 반이나 지금 아픈 학생들도 많고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래도 같이 공부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아픈 학생들이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이야. 그러니까 아침에도 그 문자를 3통 받았는데 병원 들렀다 온다고.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하는 것도 이 수험생활 재수를 아주 잘하는 거라고. 가장 건강해 보이는 애가 찬현인가? 강호 건강한가?
건강해 보이긴 해. 승은이는 항상 아파 보인다. 항상 아파 보여.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대로 공부는 하고 싶습니다. 아파서 못할 뿐입니다. 뭐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거 아님. 단지 아파서 못하는 거임. 너가 썼어? 너가 쓴 거야? 필교가 썼냐? 필교하고 승은이 자리 실버타운. 학준이가 그쪽에서 빠져 있어. 삼수생들을 존경해라. 알았지? 존경해야 된다. 이 공부 과정이 힘들 텐데. 존경하고 따르고. 좋아하지는 말고. 자, 들어가자. 소설하게 부르자. 밑줄. 내 마음이 차츰 시원해져서야. 밑줄 그거. 시원해졌다라는 것 자체가 우울증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길게 연결해. 기억하고 니은하고 길게 연결해서 이건 치료행위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자, 우울하다. 그러면 바람 쐬러 나가자 이러잖아. 우울하다 그러면 웃게 만들잖아. 즐겁게 만들어주잖아. 그거는 우울증 치료 행위라고.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차츰 시원해져서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다. 자, 확실히 치료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민영감에게 말하였다. 자, 이제 배도 안 아프고 머리도 안 아픈데 나는 특히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자, 거식증에 걸려 있어. 음식을 거부한다. 이 다이어트 열풍이 심할 때 선천적으로 요즘도 있죠, 심각하게. 그 다음에 밤에는 잠을 못 잔다고. 자, 불면증. 18살이니까. 자, 불면증. 잠이 안 와. 밤에는 잠을 못 잔다고. 이게 바로 병이지요. 민영감이 몸을 일으켜 나에게 치하하였다. 자, 치하. 자, 이 문장을 써도 사장님이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셨다. 사장님이 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셨다. 수능에 한번 나오고 평가원에도 한번 나왔어. 대통령께서 선수촌에 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치하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평가원에. 학준아, 이거 봐. 읽어봐, 크게. 어디가 잘못됐어? 고쳐야지. 응? 사장님께서나 뭐 사장님이나 뭐 그거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잘못됐지? 꼭 고쳐야 돼. 마지막에 은시킬 거야. 자, 97 수능을 풀어봤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야. 그런데 할아버지 이는 아직 튼튼하신지요? 뭐 이래서 이를 치하로 한자어가 공경의 뜻이 있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용례인데 정답을 찾는 건 쉬워. 그런데 이런 어법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나머지 선택지들도 다 고칠 수 있어야 돼. 강호야, 고쳐. 노고를 빼고 뭐? 그거는 이제 좋은 방법으로 또 고친 거고 선생님이 의도했던 질문은 아니고. 자, 사원들을 치하하셨다. 왜 치하했어? 사장님이 사원들을 치하하셨다. 묻고자 하는 건 치하라는 어휘가 나왔기 때문이야, 여기. 치하는 어느 때 쓰여? 일부 전자사전 잘못돼 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고쳐야 돼. 현서가 고쳐. 자, 하나 나왔어. 사장님이 사원들을 치하하셨다. 근데 강호야, 왜 치하했는지 그걸 정확히 네가 알아야 돼. 그거를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현서 고쳐. 재하나 고쳐. 나올 법한데. 장현호 고쳐. 은하 고쳐라. 노고를
그래, 치아는 축하하다 뜻이야. 그렇지, 고생을 축하할 수는 없는 거야. 자, 치아가 경사스럽고 복된 일. 그래서 내가 힌트를 주기를 대통령께서 선수촌에 가셔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치하했다. 이렇게. 경사스럽고 복된 일에.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수고하세요 하고 가는 거 아니야, 선생님들한테. 나는 갈 테니까 너는 계속 고생해라, 이 뜻이라고. 그거는 저기 국어생활교과서 이런 데 나온다고, 정확하게. 시험 문제가. 수고하세요, 그거는 어른들한테 할 인사는 아닌 거. 자, 그래서 치아를 다른 말로 고쳐라 라는 게 선생님이 묻고자 하는 의도야. 친정환, 김성옥. 치아를 뭘로 고쳐? 치아를 뭘로 고치냐고. 축하의 뜻이야. 그래. 그러니까 노고를 취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노고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걸 고치라고. 얘네들이 공부를. 필교야. 옆에 승은아. 격려? 얘네들이. 찬현아, 고쳐라. 그렇지. 승은이가 역시 실버타운답게 많은 어휘를 알고 있어요. 위로하셨다지. 위무하셨다. 이거 축하할 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로하셨다 이러면 되잖아. 위무하셨다. 물론 사장님이 사원들을 치하하셨다라는 건 성립은 돼. 그러면 앞뒤 문맥에 치하할 어떤 게 정확히 나와줘야 된다고. 뭐 수고나 노고나 뭐. 노고지. 여기서는 이제 노력의 어떤 고생한 것 뭐 이 정도지. 그러니까 위로 위무하셨다가 맞고 일부 그 전자사전에서 나온 예가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기준은 수능과 평가원이야. 그대로 따라가서 정리를 해라. 여기 치아야. 자, 남의 한 일에 대해 이제 경사스러운 일, 축하할 일이야. 영감님 무엇을 치하하신단 말이요? 하고 물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은 집이 가난한데 다행히 음식 먹기를 싫어한다니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겠소. 게다가 잠까지 없다니 낮밤을 아울러서 나이를 갑절이나 사는 게 아니겠소.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나이를 갑절로 산다면, 그러니까 잠을 안 잔다면 수명을 오래 사는 거라는 얘기지. 그야말로 수와 명이 길고 부유함을 함께 누리는구려. 자, 좀 접근 방식이 다르죠. 치하했고 병은 병인데, 그래서 우울증은 이제 어느 정도 치료됐으니까 거식증과 불면증을 치료해야 돼. 민유신 영감 입장에서. 얼마 뒤에 밥상이 들어왔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자, 세모꼴 쳐놔. 얼굴을 찌푸리고. 밥만 보면 싫은 거야. 거식증이야. 음식 먹기를 싫어해.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이것저것 골라서 냄새만 맡을 뿐이었다. 자, 이게 병이죠. 즐거워야 하는데 음식이 들어왔을 때. 민영감이 갑자기 크게 성내며 일어나 가려고 하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영감님 왜 노해서 가시렵니까? 이게 지금 영감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 당시 영감님은 당상관 이상의 높은 벼슬아치야. 그런데 자, 노인장 뭐 이 정도 번역이겠지. 근데 현대어로 번역한 소설이야. 한문소설 자체를. 자, 영감님을 원래 노인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원래 맞다. 민영감이 말했다. 당신은 손님을 불렀으니, 자, 밑줄 그어. 손님을 불렀으니 손님에게 먼저 음식을 권해야지. 어째서 혼자 먹으려고 하오. 이건 나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니라오. 자, 이 문장을 밑줄 긋고 디귿으로 연결해. 그러니까 디귿은 치료 행위가 아니야. 디귿은 치료 전 단계야, 일종의. 거기 그 19번하고 21번을 거의 다 틀리고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내가 어른이야. 73살이나 돼. 손님을 불렀으니 손님에게 먼저 음식을 권해야지. 어째서 혼자 먹으려고 하오. 이건 나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화를 내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사과하면서 민영감을 붙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빨리 밥상을 올리게 하였다. 민영감은 사양하지 않고, 자, 화를 성내며 가려고 했으니까 이제 대접을 잘 한 거죠. 팔뚝을 걷어붙였다. 숟가락과 젓가락에 음식을 가득 올렸다. 자, 옆에서 아주 맛있게 먹어주는 거야. 나는 저절로 입안에 침이 흘렀다. 밑줄 그어. 마음이 시원해지고 코밑이 트였다. 그제야 옛날처럼 밥이 먹혔다에다가 거식증 치료 이렇게 적어야겠다.
자, 혼자 밥 먹는 일은 굉장히 쓸쓸한 일이야.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혼자 밥 먹는 일이 덜어 생길 텐데, 같이 밥 먹을 때 옆에서 아주 개걸스럽게 맛있게 먹어주는 친구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식욕을 돋우고, 식욕을 돋아주고 같이 이렇게 잘 먹어야지 공부도 체력도 좋은 거니까. 민영감이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을 알고 있으신 할아버지지. 자, 거식증을 치료했습니다. 밤이 되자 민영감은 눈을 감고 단정하게 앉았다. 내가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걸었지만 그는 더욱 입을 다물었다. 밑줄. 나는 몹시 무료하였다. 그리고 잠이 안 오지. 무료한데 잠이 안 와. 이게 불면증이라고.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했어. 한참 뒤에 민영감이 벼랑간 일어나서 촛불똥을 긁어버리며 말하였다. 내 나이가 젊을 때엔 눈에 스치는 글마다 곧 외웠지만 이젠 늙었다오. 그래서 당신과 내기 약속을 해보리다. 평생 보지 못한 책을 뽑아 내어서 각기 두세 번 눈으로 훑어본 뒤에 외워버려. 만약 한 글자라도 잘못되면 벌을 받기로 약속하는 게 어떻겠소. 자, 리을에서 거식증을 치료했듯이 이제 미음에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야. 나는 그가 늙었음을 기화로 하여, 자, 늙었음을 기회로 하여 그러지요. 대답하고는 곧 실험 위에서 주례를 뽑았다. 그 책에서 민영감은 고공편을 골랐고 나에게는 춘간편이 돌아왔다. 잠깐 뒤에 민영감이 나는 벌써 다 외웠다우 하고 나를 일깨웠다. 나는 아직 한 차례도 훑어보지 못한지라 깜짝 놀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청하였다. 영감은 자꾸만 재촉하여 나를 곤경에 빠뜨렸다. 나는 그럴수록 외울 수가 없었다. 졸리운 듯 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다. 자, 밑줄. 미음에서 연결해. 그래서 불면증까지 다 치료를 했어. 따라서 21번에 그 별표가 쳐져 있고 되게 많이 틀리고 질문도 많은데, 기역 리을을 묶어라. 우울증 치료 행위고 직접적인 행위야. 리을은 거식증, 미음은 불면증 치료 행위야. 어쨌거나 잠이 깊이 들었죠. 하늘이 밝은 뒤에야 민영감에게 잠을 잤으니까 깊이 어제 외운 글을 기억하시오라고 물었다. 민영감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외우지 않았다오. 자, 어쨌거나 독창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진짜 의사 같은 분이다. 19번 문제 가자. 1. 민영감은 퉁소 부는 자의 표정을 트집 잡아 나무랐습니다. 맞아요. 지워. 이 민영감과 지내는 동안에 화자는 자신도 모르게 병이 나은 셈이죠. 병이 나았다. 지워. 민영감은 화자의 병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했죠. 맞아. 그래서 치료한 거고. 5. 민영감은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화자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변덕스러운 X하고 민영감은 자, 의도된 행동으로 이렇게 고쳐줘. 병을 고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죠. 민영감은 의도된 행동으로 화자를 공경에 빠뜨렸다. 그렇게 고쳐줘야 모든 선택지가 다 맞게 된다. 단 여러분들이 이 19번을 4번으로 가서 자꾸 틀리는 이유는 민영감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 비범한 능력에다가 밑줄을 긋고 우리가 고전소설의 어떤 전형에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비범한 능력 이러면 홍길동처럼 도수를 사용해야 되고 전우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 학생들이. 꼭 홍길동이 아니어도 이렇게 보통 사람 중에도 비범한 능력이 있을 수가 있어. 명의사야. 이 민영감을 보니까. 그래서 꼭 홍길동이 아니어도 비범한 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둬서 4번을 맞는 선택지라고 고른다. 20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 텔링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독자들이 판단해야죠. 쇼잉이야. 2번 배경묘사 안 나옵니다. 공간적 시간적 배경묘사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옵니다. X하고. 들창을 지게문, 소슬바람 이 정도가 나오는 정도. 3.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맞죠? 대화, 행동 중심이죠. 3번 답. 인물들 사이에 심리적 거리가 대화를 통해 조절되고 있다. 이 4번 선택지는 작년 6월 평가원, 그러니까 07년에 본 6월 평가원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 나왔던 선택지야. 소설가 구보시의 일.
직접화법하고 간접화법을 통해서 일반 대화라도 간접화법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게 있어서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는 게 평가원에 나왔던 선택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정리를 해둘 건 02년 9월 평가원에 나온 삼포 가는 길에 노영달하고 정씨가 만나서 통성명 이름을 나누고 인사하는 과정. 따라서 그 심리적 거리는 정서적 친밀도야. 여기 심리적 거리에다가 밑줄을 그어도 정서적 친밀도. 그러니까 노영달하고 정가가 처음에 서로 이렇게 소 닭 보듯 남남으로 있다가 나중에 악수를 하고 이제 친해지는 과정이 제시문에 나와.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기, 묘사나 대화로 나올 때는 서사 진행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 서사 진행 속도는 느린 셈이 되는 거야. 그냥 민영감이 우리 집에 와서 내 병을 치료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서사 진행 속도가 아주 빨라.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이 글을 읽는데, 이해하고 읽는데 적어도 2분 3분 한 문장으로 줄일 수도 있어. 한 문장은 서사 진행 속도가 빠른 거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서사 진행 속도가 느린 거라고 판단하면 돼. 심리적 거리에다가 정서적 친밀도라고 적고, 요 평가원 문제하고 요 평가원 문제를 가서 정리를 하면은 이해가 될 거야. 자, 4번 심리적 거리가 대화를 통해 조절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5번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하여 해악을 드러내고 있다. 과장과 해악 없습니다. X를 한다. 22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민영감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 속에는 인생의 고통과 극복의 과정이 드러난다. 박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밑줄 민영감이라는 인물을 창조하였다. 민영감은 우울증과 거식증이라는 병에 걸린 화자를 치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상위 항목에서 보기를 주는 건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야. 이때 민영감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운명에 순응하라. 자, 운명론적인 요소 여기는 안 나오고, 예덕선생전에는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2번 심사숙고하라. 역시 여기도 안 나오죠.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치료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노력하라. 역시 안 나옵니다. 모범 사례를 이용하라. 다 지워. 5번 관점을 바꿔라.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밑줄 기존의 관념이나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우울증에 걸린 나를 치료할 때 자, 어떤 사람이 민영감을 소개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죠.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치료가 안 됐는데 민영감은 와서 관점을 바꿔가지고 딱 한 방에 치료를 했기 때문에 5번 선지가 답이 되는 건 확실하다. 지워나가면 되겠다. 자, 앞장으로 가서 실전 63, 실전 62에 광문자전도 뭐 내용은 좀 재밌습니다. 보통 사람들, 여기 민영감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지만 보통 할아버지라고 보여지고, 광문이라는 사람은 제자가인은 아니다. 거지야, 거지. 18번을 별표 쳐라. 18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특히 요즘 이런 문제가 잘 나오죠. 18번을 별표를 쳐둔다. 실전 63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별표 질문도 많고, 그 다음에 그 2번 선택지로 가서 틀려. 꼭 그 2번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에다가 빨갛게 밑줄을 그어. 2번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를 빨갛게 밑줄을 그어. 따라서 여기서 좀 걸리겠지만 선택지들 사이의 상대적 비교에 의한 최선책 찾기. 완전히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골라내야 돼. 이번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제시문에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져야 된다. 자, 빠르게 읽어가겠습니다. 광문이라는 자는 한 비렁뱅이다. 비렁뱅이다. 그는 일찍이 종로 네거리 저자에 돌아다니며, 지금 종로죠. 시장에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그리하여 길거리에 다니는 뭇 비렁뱅이 아이들은 모두 광문이를 우두머리로 추대하여 그들의 보금자리인 구멍집을 지키게 했다. 자, 구멍집을 지키게 했다. 밑줄 긋고, 운막집이죠. 이게 복선 역할이야. 복선.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이게 고전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처럼 딱 이 배경 묘사 자체가 이 사건하고 아주 밀접해. 그래서 대단히 현대적 감각의 소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자, 배경 춥고 세모꼴, 진눈깨비 다 세모꼴 쳐도.
모든 아이들은 서로 이끌고 밥을 빌려 나가고 다만 한 아이만 응에 걸려 구멍집 떠나지 못했다. 이윽고 그 아이의 주인은 점차 더 많은 소리가 유달리 구슬펐다. 광문이는 홀로 매우 불쌍히 여기다가 끝내 견디지 못해서 구멍집을 나와서 밥을 빌다가 돌아왔다. 빗줄 그 병든 아이에게 먹이려 했으나 따뜻한 마음씨. 그 아이는 벌써 숨결이 지고 말았다. 이윽고 뭇 아이들이 구멍집으로 몰려 들어왔다. 그들은 광문이가 그 동물을 죽인 것이라.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이거는 광문이가 그 동물을 죽인 것이라 의심하여 내면이니까 작은 따옴표를 해둬. 자, 누명을 뒤집어 쓴 내용. 서로 꾀하여 모의하여 광문이를 두들겨 구멍집에서 몰아냈다. 광문이는 하는 수 없이 도망하여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개를 놀래 깨웠다. 개소리에 잠을 깬 그 주인 영감이 밖으로 나와서 광문이를 잡아 묶었다. 광문이는 나는 원수들을 피해온 놈이요. 자, 원수들, 비렁뱅이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다. 조금도 도둑질할 뜻은 없어요. 주인 영감이 기어코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밝은 아침 나절에 종로저자에서 밝혀드리겠어요. 하고 하소연을 했다. 그의 말씨는 정말 꾸밈없는 빗줄거 순진 그대로였다. 성격이 나오죠, 여기. 주인 영감은 벌써 마음속으로 광문이가 도적이 아님을 알아챘습니다. 도적이 아님을 알아챘다. 꾸밈없고 말씨에 나타나죠. 그 이튿날 새벽에 풀어주었다. 광문이는 곧 감사를 드리고 거적대기, 밥을 빈 게 아니라 거적대기를 얻어갖고는 가버렸다. 마음속으로 도적이 아니라는 게 이제 18번의 1번. 말하는 태도를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군.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거기부터 이 18번의 2번 선택지라고 써놔. 제시문에다가. 그 다음부터 거적대기를 얻어가지고 갔으니까 좀 의아하잖아. 밥을 얻어간 게 아니고. 18번의 2의 근거들이 쭉 나와. 그 행동을 본 주인 영감은 끝내 괴이히 여겨 괴상하게 생각하죠. 몰래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마침 뭇 비렁뱅이가 한 시체를 이끌고 수표교회에 이르러서 그 시체를 다리 아래 던지고 가버렸다. 자, 세목골 쳐. 시체들은 묻어줘야죠. 따라서 몰인정한 비렁뱅이 아이들입니다. 광문이가 다리 속에 숨었다가 그 시체를 거적대기 속에 싸서 남몰래 지고 가서 서문 밖 무덤 사이에 묻고 나서 울면서 무슨 말을 중얼거렸다. 자, 대조되는 행동이 나와. 대조되는 행동이 나온다. 자, 의로운 행동이야. 의로운 행동이죠. 이 죽은 자를 묻어주고 장례를 지내준 거니까. 그것을 본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잡고 그 영문을 물었다. 광문이는 그제야 그의 앞서 한 일과 어제 한 일들을 숨김없이 다 밝혔습니다. 주인 영감은 마음속으로 역시 광문이의 일을 의롭게 여깁니다. 따라서 광문을 우대하게 된 거죠.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모든 것을 우대하였다. 그리고 주인 영감은 광문이를 어떤 약방 부자에게 추천하여 고용살이를 시켰습니다. 다 우대한 거죠. 18번에 2번. 역시 이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부분은 이제 기억의 마음속으로부터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의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구나 정도를 추측할 수 있지만 조금 걸린 학생들은 비교를 해줘야 돼. 내가 생각했던 대로는 기억 부분의 마음속으로에서부터 니은의 마음속으로 연결을 하세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는 마음속으로 부분하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 그 주인 영감이 뒤를 밟아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거적대기를 얻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궁금하잖아. 그리고 우대하게 된 계기를 만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방부자와의 관련된 일이 나온다. 남균아, 그 다음부터 읽어라. 거기 240. 그 다음부터 크게 읽어준다. 어느 날 부자가 문 밖에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와서. 그 부분. 자리에서 일어나 있어라. 어느 날 부자가 문 밖에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와서 다시금 방에 들어 자물쇠를 살피고 문 밖을 나서면서도 밑줄과 그의 얼굴에 몹시 기쁘지 않은 기색을 띠었다. 자, 광문이를 의심하게 되는 일이 나오죠. 그는 이윽고 돌아와서 깜짝 놀라더니 광문이를 눈독 들여 보며, 자, 눈독 들여 봅니다. 도끼를 쏘아 붙여 보며 무엇을 말할 듯 하다가 일어나 있어. 얼굴빛이 변한 채 거기를 밑줄 긋고, 이것을 얼굴빛이
도끼가 풀려지고 좋은 쪽으로 변했다라고 해석하면서 오답으로 가는 거야. 꺽쇠가루에 얼굴빛이 변한 채 뒤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적어줘. 얼굴빛이 변한 채 그대로야. 얼굴빛이 변한 채 그대로. 그만 그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긍정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눈독 들여 보며 무엇을 말할 듯하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만 그치고 말았다. 광문이는 실로 그러는 이유조차 모르는 채 날마다 잠자코 일만 했을 뿐 감히 하직하고 떠나버리지도 못했다. 그런지 며칠이 지났다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갖고 와서 부자에게 드리며 앞서 제가 아저씨께 돈을 꾸러왔더니 마침 아저씨께서 계시지 않으시기에 제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갖고 갔습니다. 아마 아저씨께서는 모르셨겠죠. 한다. 그제야 부자는 광문이에게 크게 부끄럽게 여겨 광문이더러 나는 소인이야. 자, 소인, 도량이 좁은 사람, 이 일로 부질없이 점잖은 사람, 광문이의 뜻을 수고롭게 하였네 그려. 이제 무슨 얼굴로 자네를 대하겠나. 따라서 미음까지 읽으면 디귿, 리을, 미음까지 연결지어서 나온다. 자, 리을은 주인이 나를 보는 얼굴빛이 심상치 않네. 왜 저러시지? 이렇게 광문이가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에 5번 미음. 그동안 내가 괜한 사람을 의심했구나. 미안하다고 사과해야겠어 하면서 사과하는 장면하고 연결이 돼. 3번 디귿의 얼굴빛이 좋게 변한 게 아니야. 얼굴빛이 도끼대로 그대로 할 듯 말할 듯 안 해. 자, 3번 디귿 아니야. 저 아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했으니 이 부분은 끊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맞다 하더라도 돈을 훔쳤을 리 없어를 X해.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니까 미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18번 답을 3번으로 정확히 해준다. 하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부자는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는 물론이요 다른 부자와 큰 장사치들에게까지 광문이야말로 정의를 지닌 인간이지. 하고 널리 칭송하였다. 그는 또 그의 모든 종실의 손님들과 공경의 문화에 다니는 이들에게 이르는 곳마다 선전하였다. 자, 공경대부 높은 벼슬아치야. 일가부치가 종실들, 종실들이 일가부치고. 그리하여 공경의 문화에 다니는 이들과 종실의 손님네들이 모두 이것으로 이야기거리를 삼아서 밤이면 그들의 베갯머리에서 들려주었다. 그리하여 몇 달 사이에 서울 안에 사대부치 곳은 광문이의 이름을 옛날 갸륵한 사람처럼 모르는 이가 없었다. 금방 소문이 난 거죠. 광문이가 길에서 싸움하는 이들을 만나면 자기도 역시 옷을 훌훌 벗어젖히고는 함께 싸움에 가담하는 채 한다. 또 지혜로운 인물이야. 그러나 그는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머리를 숙여 땅을 그으면서 마치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듯했다. 그러는 꼴을 본 온 저자 사람들은 밑줄 그어라. 모두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러면 싸우던 이도 역시 웃지 않을 수 없어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지혜롭게 싸움을 멈추게 한다. 광문이는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에도 오히려 총각머리를 따았다. 남들이 장가들기를 권하면 그는 곧 도대체 예쁜 아가씨는 누구든지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나 이는 밑줄 사내만이 그러는 것은 아니요. 저 여인들도 역시 그런 거야. 자, 역지사지의 태도. 남녀의 대등한 권리. 그러므로 나처럼 못생긴 놈이 어떻게 장가를 들 수 있단 말이야. 했다. 남들이 혹시 그에게 살림살이를 차려주려 하면 그는 나는 부모도 아니 계시고 형제 처자도 없는 인간이니. 자, 이것도 평가원에 한번 나왔어. 혈혈단신이나 사고무친 이렇게 적어도 사고무친 혈혈단신. 평가원 시험에 한자 어휘 문제로 한번 나왔다. 성은아 나왔지? 사고무친 혈혈단신. 인간이니 무엇으로 살림살이를 한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아침 나절이면 노래 부르며 저자로 들어갔다가 해가 저물면 저 부귀가의 문턱 밑에 피로한 몸을 쉬지 않우. 그리고 서울의 호수가 그 당시 8만이래요. 8만에 날마다 그 처소를 옮기는 만큼 내 나이를 아무리 많이 산다 하더라도 골고루 다니진 못할 게 아니오 하고 사양했다. 자유분방함 이렇게 적고 욕심 없는 삶 이렇게 적어. 욕심이 없다. 자, 여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욕심 없는 삶, 자유분방함이야. 자, 싸움을 말리고 장가 관련 설화 이야기, 살림 관련 설화
이야기 등등이 나와 앞에는 광문이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건이 나왔고 뒷부분은 이제 사상과 행동, 사고가 드러나는 것. 17번 문제는 되게 쉽다. 광문이의 성격 추측하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 X.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다. 거지의 시체를 묻어줬다. 신뢰할 수 있다. 돈에 손대지 않았다. 약방 주인은 돈에 손대지 않았다. 그 들은 이야기로 호주에 이민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호주 이런 나라는 이제 뭐 대학 교수나 청소부나 월급이 똑같아.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를 천대하거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거의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보수가 거의 똑같다는 거야. 좋아하는 일을 하는 풍토가 되어 있고 한국인 이민자들이 이제 처음에 잘 적응 못하고 이럴 때 청소부나 이렇게 고용이 돼. 부잣집에 가정부나 뭐 이렇게 청소부로. 그런데 이렇게 돈 같은 거를 꽂아 놓는다고 여기저기에. 일종의 그 시험 삼아 해보는 것들이야. 이 광문이를 시험하지는 않았고 우연히 이제 사촌 조카, 처조카가 돈을 갖고 가고 이랬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돈에 손대지 않고 청소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 호주의 부자가 칭찬을 해주고 당신을 시험했는데 워낙 정직한 사람인 게 분명하다. 이러면서 월급도 올려주고 더 편한 좋은 일자리를 더 소개해주고 이런 일화들이 있어. 그 한국 사람들 이민 가면서 살 때. 그게 이제 시험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거나 사필 규정이다. 하여간 정의는 밝혀지기 마련이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2번도 됐고 재치있고 지혜로운 인물이라는 거. 사람들의 싸움을 우스갯짓으로 말린 거. 자기가 추하다는 이유로 장가들기를 사양했다 해서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끌 수 없으니까 17번에 4. 살림살이를 차리지 않고 집도 없이 살아간다.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무욕의 인물이다라는 건 알 수 있어. 16번 위글에 대한 설명. 자, 민호홍전은 이제 여러 개의 사파가 병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쭉 자, 대화를 통해서 대화는 나오지만 극적 갈등 고조 X한다. 몇 개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 갈등이 있는 부분, 내면적인 갈등은 이제 약방부자가 의심하는 건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내면에서 드러나는 거야. 갈등은 곧 풀리고요. 16번에 몇 개의 사건을 연결했죠. 이야기를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인공의 심리변화 X하고 인물의 외양을 치밀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자, 광문이의 행동에 이제 웃음보를 떠뜨렸다라는 서술자의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희극적으로 과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X하고 15번 되게 쉬워요. 과제 자기주도적 학습이야. 바로 제시문에 있는 거하고 보기를 보자. 글을 읽으면서 곧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 즉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을 발견적 과제. 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설정하는 심층적 질문을 자, 탐구적 과제 밑줄 그어둔다. 소설 읽기의 경우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자, 인물, 사건, 배경은 언제 어디인가 등 읽으면서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발견적 과제이고 뒤에 밑줄 왜 그러한가? 이것의 기능은 무엇인가 등 읽고 나서 깊이 생각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탐구적 과제죠. 그리고 1, 2, 4, 5를 묶어라. 이거는 광문이가 약방, 고용살이를 하게 된 계기. 광문이가 왜 직접 구걸하러 나가야 했는가? 우두머리인데 광문이를 풀어준 주인 영감은 왜 몰래 광문이의 뒤를 밟았는가? 제시문에 바로바로 답이 나와. 어떻게 장안의 유명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는. 자, 3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게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앞에 실전 62로 잠깐 간다. 실전 62번 제시문을 읽을 것까지는 없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여기 있으니까 10번 문제. 독서 감상문의 제목은 뭘까? 미래를 꿈꾸는 이상주의자. 미래 꿈꾸다 지우고 오히려 자기 결혼도 하지 않으니까 미래를 꿈꾸고 이런 게 없고 고뇌하며 방황하는 떠돌이도 아니고 모험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돈키호테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자 4번 밑줄 순리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양시민인 그게 광문이죠.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처절한 몸부림 말도 안 된다. 11번 사필 규정이야.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언젠가는 드러난다. 바로 알 수 있고 12번 하나 광문이의 태도와 정서 그 1번 안분지족과 욕심 없는 사람이라는 게 맨 뒤에 대화에 나와요. 욕심이 얽매이지 않겠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밑줄 푸지고 넉넉하고 고마운 곳이라 생각하라.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이게
안분지족이나 욕심 없는 삶이 되는 건 설날 아침이라는 제목과 연결 지어서야. 거기 설날까지. 설날은 보통 잘 먹죠. 자, 1번이 답이다. 2번에서 조심해야 될 건 서술보 부분이야. 달빛 세목골, 비 오듯 쏟아지는 밤, 다 세목골 쳐. 일제의 강점하에 어둠 이미지야. 달빛도 그래. 헐어진 성터도 세목골 치고. 오롯한 태양을 동그라미 쳐라.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그 다음에 서술부를 잘 이해해야 돼. 95 수능의 의지로 읽혔으니까, 의지로 출제가 됐으니까. 빨갛게 밑줄을 그어.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라는 거야. 서리적 의지라고 정확히 써도 여기 95 수능의 이 선택지가 윤동주의 서시랑 신석정의 꽃덤불이랑 같이 나왔다. 소망의 절실함과 안타까움이야. 자, 현실의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동시에 소망의 절실함. 보통 소망하고 연결될 때는 의지가, 소망에 있으면 의지도 나온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이 부분. 자, 그래서 2번은 그걸 조심하면 돼. 3번, 4번은 씻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4번은 살신성인, 속죄양의식 하나만 적어두고 그냥.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현실 이상세계 추구죠. 그런데 현실에 대한 미련도 묻어난다. 왜 그러냐면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자잘한 나비새끼 깨꼬리가 아주 부정적인 대상은 아니야. 그래서 현실에 대한 미련, 극복 소망 이런 것도 동시에 있는 거고. 4번 살신성인 속죄양의식. 5번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자, 보이지 않고 안 보여.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문은 섬 세목골 쳐. 쓸쓸함과 단절감이야. 섬. 쓸쓸함과 단절감.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울었다. 자, 쓸쓸함, 외로움, 슬픔이라고 적어. 자, 이 시가 들어 문제지에도 있고 그래. 근데 시가 워낙 짧으니까 그냥 적어도. 김춘수의 꽃. 이 내용으로 볼 수도 있죠. 아마 한 줄짜리 시가 있기는 있을 거야. 근데 문학사에 남을 만한 시는 아니고, 그런 시들은. 이 시는 좋다. 시가 굉장히 짧으면서도, 자, 섬이 있고 그 섬에 가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섬이 여기 단절감 이 정도 의미. 13번 하나 조그맣게 별표 치고. 소설은 재미있게 내가 사는 세계는 살만한 세계인가 아닌가를 반성케 한다. 이 세계는 과연 살만한 세계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위해 소설을 읽는다. 1. 공연히 남을 불신하는 풍조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지는 않은가. 자, 광문이가 불신당하는 게 있었고. 요즘 우리 사회는 내면을 다지기보다 외모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광문이에게서 배울 거죠. 양심에 충실하며 남을 속이지 않는 신용사회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1번, 3번 연결해도 되겠다. 4.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청산하려는 강한 의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허생전의 내용 이렇게 적어도. 5.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점차 각박해지는 세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닌가. 거지들에 대한 관심 등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연관은 된다. 13번 답 4로 하고 14번 되게 쉽다. 14번 문제하고 17번 문제는 다 똑같다. 2번 선택지는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구나. 사필 규정으로 가고. 자, 부자가 광문에게 사과하는 행동에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부자의 태도 돋보이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칭찬하는 사람의 인품도 동시에 빛납니다. 칭찬받는 사람도 그렇고. 다 지울 수 있어. 1, 2, 3, 4, 5. 광문이 추한 얼굴 때문에 장가들기를 사양했다. 5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 자, 반성 없습니다. 익사하고. 따라서 남녀 평등 사상이 있다. 이렇게 써두는 게 맞다. 여기는. 남녀 평등 사상. 역지사지의 입장. 남녀가 한 인간으로서 대등하다라는 입장으로 고쳐줘. 그게 14번에 5번하고 17번에 4번하고 고칠 일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민홍전은 광문자전, 다음에 양반전, 김신선전, 호질 이 정도 남았습니다. 호질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